역대 최다 1,078명 거리두기 3단계 범위.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김은미 기자, 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좀 정리 좀 해보고 먼저 가죠. 네, 오늘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078명입니다. 지난 토요일 하루 확진자가 1,030명이다, 역대 최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록이 3일 만에 넘어선 건데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한 이래 처음으로 거리두기 3단계 요건에 들었습니다. 그럼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800에서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거나 또는 더블링, 그러니까 단기간에 2배 이상의 그 큰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한다거나 할 때 이 3단계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일주일간 그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832명, 그러니까 832.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3단계 진입이 코앞, 턱 밑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정부는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무슨 얘기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같이 들어보셨는데 상향 결정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는 것보다 파급 효과를 감안해서 각 분야별로 좀 지원 대책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좀 차근차근 씹어서 보면은 3단계가 곧 예상이 되는데 격상에 따른 지원 조치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좀 논의를 해보자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도 3단계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단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빨리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한빛 기자. 예.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지가 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한 차례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입장을 낸 건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였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3차 대유행으로 상당히 위험하다. 수도권은 조속히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이 지사의 이런 주장에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에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그 외 지역은 이제 2단계로 지금 격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걸 보면 이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는 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가 맞아요. 그 3단계 넘어서 4단계 봉쇄까지 있거든요. 유럽은 봉쇄까지 갔잖아요. 네. 우리는 봉쇄까지 안 가려면은 3단계로 빨리 가야 된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방역하고 민생, 경제하고 두 가지 갖고 조율하고 있잖아요. 네. 자칫 3단계로 가면은 경제가 죽을까 봐. 근데 지금 이 상태로 1,000명 이상이 더 진행되면은 저절로 경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려면은 빨리 3단계 가서 진짜 코로나 확산을 빨리 멈춰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계속 한 박자씩 늦어요. 그러니까 백신 확보도 늦고 거리두기 상향 조정도 늦고 병실 확보도 늦고 K방역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첫 번에 잘하다가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3단계로 좀 빨리 가야 된다. 그중에서도 저는 3단계 가더라도 고위험 시설 중에 그 65%, 85만 개의 식당, 카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저는 제일 위험한 데거든요. 마스크 벗고 밥을 먹으니까 정부에서 거기 지원책은 빨리 강구하되 여기에 대해서도 3단계 가더라도 3단계 가도 식당은 하거든요. 네. 이것까지도 저는 억제하는 봉쇄하는 것까지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1,000명, 이 2,000명, 3,000명 저는 금방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 2,000명까지도 예상을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정세훈 총리가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다시피 각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대책들을 하루빨리 좀 마련을 하고 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 좀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코로나 감염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윤지영 기자. 네.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어제 이제 그 스키장 사진 보면서 이렇게 줄 길게 늘어선 모습 보면서 우리가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스키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이 강원도 평창의 한 대형 스키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한 건데요. 첫 번째 확진이 나온 건 지난 13일입니다. 이 스키장에 장비 대여점 아르바이트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알바생이 이 숙소를 쓰고 있었는데 같이 숙소를 쓴 3명이 또 확진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추가 확진이 이어지면서 지금 나흘 만에 오늘 5명이 추가돼서 12명이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벌써 이 12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해당 스키장은 일단 오늘은 휴장을 하고요. 이 직원 전체 800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키장 측은 이 직원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을 했고 또 방문객들과의 접촉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이 알고 보니 이 직원들 중에 일부는 외부에서 뭐 술을 마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이 전부 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요. 이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되진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이번 주말에요. 스키장 갈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서남빛 기자. 네. KTX에서도 승무원이 확진이 됐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TX가 그러니까 코레일 측이죠. 코레일이 일반에 이 사실을 너무 뒤늦게 공개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네. 14일에 승무원 확진 소식이 내부에서는 알려졌습니다. 내부 직원들에게는 문자로 공지가 갔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승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 새벽까지 열차에서 근무를 했고 또 함께 근무를 했던 직원들은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내부에 알려진 지 하루가 지나도록 일반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올리냐 마냐 할 정도로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KTX, 코레일 측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레일 측의 해명, 이게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이 뭐라고 했냐면 공공기관은 방역당국의 지시 없이 확진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에도 공개 가능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질병청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질병청은 개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가 라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네. 어느 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확진을 받았다. 이 정도는 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대략적인 뭐 열차 뭐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해도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얘기군요. 한 명, 2명, 3명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나왔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른 쪽도 한번 보고 이 평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충북 제천에서는 이 보건소 직원이 또 논란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과 딸이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고 본인도 좀 약간의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대로 보건소로 출근을 한 직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직원은 결국 지난 12일에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보건소 직원의 딸은 대구의 한 교회를 다녀온 이후에 지난 8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아들의 경우에는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여서 지난 11일 오후에 진단 검사를 받았고 결국 다음 날 아침에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몸이 좋지 않아서 이 출근 당일날 감기약까지 구매를 했다고 해요. 이 검사자의 가족은 자가 격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이 이 지침을 어기고 출근을 한 거죠. 이 제천시 관계자는 가족도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직원에 대해서 지금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린 상황이고요. 이 남성이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가 끝나면 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보건소 내 감염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만약 추가 감염으로 이어졌다면 이 방역의 최일선이었던 이 보건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러네요. 배종호 교수님. 네. 앞서 이제 KTX도 그렇고요. 지금 들었던 제천의 보건소 직원도 그렇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을 하는 이 공공기관에서 이런 안일한 이런 생각들,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일선 방역 체계가 구멍이 뚫렸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직자가 결국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줘야만이 결국 이 코로나 방역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직자라면 남다른 처신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보건소 직원 같은 경우는 좀 얼빠진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겠죠. 보니까는 일단 공무원으로서 복정 의무를 위반했고 두 번째로 또 근무지 이탈도 있어요. 그래서 직위 해제된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이제 보건소 하면 최일선 아니겠습니까? 방역 체계. 네. 이분이 이제 그러면 본인이 감염돼 가지고 계속해서 한다면은 치료가 아니라 방역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자가 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자녀들도 결국 이제 그대로 지금 그 정신 상태가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따님 같은 경우는 교회 소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감염이 됐는데 역학조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까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특히 이 공직자들은 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반면 교사의 계기로 이 사건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비판은 가능하지만 뭐 얼빠진 이런 단어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 한 장 좀 보죠. 상당히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방 같은 사진인데 선한빛 기자. 예. 여기가 어디예요? 확진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 2장, 같은 방 안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뭐 물병이며 쓰레기들이며 사용한 물품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쓰레기들도 마구 섞여져 있고요. 그런데 확진자가 여기서 머물다가 퇴소를 한 방인데 이게 그대로 있는 모습이 지금 사진에 찍혀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는데요. 누리꾼들은 좀 나갈 때만이라도 쓰레기를 좀 정리하고 나가면 좋았을 텐데 그냥 놓고 나갔냐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렀던 분들이 모두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윤 대표님, 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세요? 인격의 문제라고 봐야죠. 국가에서 세금으로 식사 지원까지 해주고 냉난방도 해주고 또 거기에 관리해주는 사람도 확진자랑 접촉을 최대한 피합니다만은 위험도 무릅쓰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고마운 걸 알아야죠. 사람의 모습은 있을 때는 모르고 떠나갈 때 뒷모습 보면 알거든요. 저런 돼지우리 같이 해놓고 떠나는 사람 인격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인격만 저는 탓하고 싶지 않고 우선 관리를 잘해야죠. 첫째는 콘도에 왜 퇴실할 때처럼 퇴실 검사를 그 관리소에서 한 다음에 퇴실하도록 하고 저런 경우는 사진 찍어서 정부에서 저 과태료를 저 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비조로. 그래서 청구를 저는 해서 저런 거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식으로 저렇게 쓰레기장처럼 저렇게 해놓는 거는 저는 뭐 방치하면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은영 윤영걸 대표가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산타 할아버지가 각 가정을 이제 방문을 할 텐데요. 윤지영 기자. 그런데 네. 이 산타 할아버지가 미리 요양원을 다녀갔는데 무려 75명이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이달 초에 벨기에 앤트워프 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남성은 산타클로스로 분장을 해서 이 자원봉사를 하러 요양원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사흘 후에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61명과 직원 14명 등 모두 75명이 이 집단 감염된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미 한 분이 숨졌고요. 또 한 명은 상태가 위중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요양원에 이 자원봉사를 하러 갔을 당시에는 이 아프거나 뭐 코로나19의 증세를 보이진 않았다고 해요.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다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이 지자체 등에서는 이 요양원에서 외부인을 받은 것 이것이 판단의 오류였다라면서 비판을 하는 상황인데 이 요양원은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요양원에서 실제로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 산타와 굉장히 밀접하게 사진을 찍고 한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근무하는 한 박사가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 산타 할아버지가 이 고령이어서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코로나19 면역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 어린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 산타 할아버지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만큼 지금은 참 위중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